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니아니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들려줄 책 이름은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라는 주제로 책을 읽어 드릴게요. 잘 들어주세요. 참고로 강세영 이분은요, 라디오 작가인데요. 김동률의 뮤직 아일랜드, 테이의 뮤직 아일랜드, 이적의 텐텐클럽, 스위스로우의 텐텐클럽을 했습니다. 큰 제목, 청춘, 그 길에 서서. 왜 꼭 그렇게 될까? 받은 사랑보다 받은 상처를 더 오래 간직하고 내가 이미 가진 무언가보다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더 중요하다. 혹은 더 갖고 싶다. 한없이 내가 아닌 타인만을 부러워하는 우린 도대체 왜 그런 걸까? 제목, 실증이 쉬운 아이. 실증이 쉬운 아이, 나는 그저 그런 아이였던 것 같다.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은 많아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. 피아노, 기타, 태권도, 미술, 영어, 일어. 이것저것 많이 시작은 해봤던 것 같은데 처음엔 무척 열심히 파고들었던 것도 같은데 금세 시들시들 실증을 느끼곤 손을 놔버리곤 했던 나. 실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이거였던 것 같다. 왜 이렇게 안 늘지? 어느 순간 찾아오는 슬럼프.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나보다 잘하잖아. 괜한 자격지심. 에이,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. 그리고 쉬운 포기. 계단식 성장.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그걸 잘 이겨내야만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. 머리로는 알면서도 포기가 빨랐던 아이. 그만큼 실증도 쉬웠던 아이. 그래서 결국은 난 왜 이렇게 뭐든지 어중간한 걸까? 투덜거리기만 하는 아이. 어떤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주인공 소녀는 대단한 재능을 가진 한 선배를 짝사랑하게 된다.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,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. 하지만 선배를 만난 이후 소녀의 꿈은 달라진다. 죽음만큼 노력해서라도 선배에게 어울린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그만큼이나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거다. 그만큼이나 그 사람을 함께하고 싶었던 거다. 그 소녀를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. 내가 실증이 쉽고 포기가 쉬웠던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? 나는 어쩌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을 만큼 노력해서라도 갖고야 말겠다는 간절함을 품어본 적도 표현해본 적도 없는 건 아닐까?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어중간한 아이는 아니었을지 모른다. 그저 내가 나를 어중간하게 만들어버린 걸지도. 제목, 나는 지금 17의 세상밖에 볼 수 없으니까. 세상은 참 살기 힘든 거죠? 17살이나 어른에게 물었다. 17 나이로 그런 말 말하라? 하고 어른이 대답했다. 17도 세상을 살기 힘들어요. 소녀가 말했다. 그리고 이어지는 독백. 나는 지금 17의 세상밖에 볼 수 없으니까. 내가 참 좋아하는 만화의 한 장면이다. 이 만화를 처음 읽은 건 아마도 내 나이 17 그쯤이었던 것 같다. 그래서 참 좋았다. 나는 지금 17의 세상밖에 볼 수 없으니까. 그 말이 왠지 멋져 보였다. 조금 더 세월이 흘러 이 만화를 다시 봤을 땐 나는 또 한 번 그 말에 반해버렸다. 남들 보기엔 별거 아닌 고민일지라도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은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내 세상뿐. 그러니 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들다는 것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. 그 만화가 이해해주는 것만 같았다.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다. 별거 아닌 일에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던 20대. 조금은 치기 어렵던 그 시절에 그리고 얼마 전 다시 보게 된 그 만화. 나는 그 말에 또 한 번 위로받았다. 무심코 돌아보니 어느덧 30대. 갑자기 내가 너무 늙어버린 느낌? 이제는 더 이상 어리다고 말할 수 없는 내 나이가 짐처럼 느껴지는 기분. 그때였다. 나는 지금 17에 아니 30의 세상밖에 볼 수 없으니까. 그 말이 나를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다. 너의 세상에서 너의 시선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라고. 그러니 30.
너의 시선으로 많은 나이라면 많은 것이고 어린 나이라면 어린 것이라고. 그러니 다시 한번 내 멋대로 살아보라고. 어차피 너는 너일 뿐이니까 그것이 17의 너이든 10대의 너이든 30의 너이든. 제목 작가의 말. 작가의 말. 어떤 책이나 블로처럼 실려있는 작가의 말. 난 작가의 말을 꼼꼼히 챙겨보는 스타일인데 물론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싶을 때도 있다. 원작의 감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.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. 처음 그 소설을 읽었을 때 그저 그랬다.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에 쏙 들지도 않는 재미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두 번 볼 마음은 안 드는 그런. 그러다 작가의 말을 보게 됐는데 그는 자신에게 예술적 재능 같은 건 눈꼬만큼도 없다 생각했노라 고백했다.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 문학 전공하고 싶었지만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 확신했기에 다른 전공을 선택했고 대학 시절 내내 일부러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이었노라 고백했다. 그랬던 그가 소설가가 됐다. 세 번째 책의 작가 후기를 쓰고 있는 소설가.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 했다. 그는 더 이상 앞으로도 소설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겠다 했다. 그리고 말했다. 그가 계속해서 소설을 쓰는 이유는 재능이 없는 자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보고 싶어서라고. 조금 부럽다는 생각이 났다.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? 나는 계속 그 꿈을 지켜갈 수 있을까? 나에겐 처음부터 재능 따위 없었던 건 아닐까? 그런 생각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흘러보낸 많은 시간들. 어쩌면 자신의 꿈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. 재능이 없는 자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. 그리고 스스로 증명해보고 싶었던 사람들, 그리고 끝내 증명해낸 사람들. 나는 과연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? 어쩌면 그것 또한 하나의 재능일지 모른다.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재능. 제목 오징어. 사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징어다. 줄을 맞춰 빨래처럼 널려있는 오징어. 이제 막 씻어서 널어놓은 건지 아직 물기가 남아있어. 오징어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.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다며 혼자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친구. 며칠 뒤 친구의 민원비가 업데이트 됐다는 소식에 돌아왔나 싶어 여행 사진이 올라왔나 싶어 냉큼 가봤다. 그런데 그곳엔 멋진 바다 사진도 친구의 얼굴 사진도 하나 없고 오징어 사진만이 달랑 한 장 올라와 있었다. 사진 제목은 맛있어질 때다. 그리고 사진 아래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. 맛펴서 널어놓은 오징어들 반짝반짝 하더라. 하지만 아직 자신의 진한 채취는 감추지 못한 상태. 이 글을 읽는데 갑자기 건 오징어의 특유의 맛있는 냄새가 떠올라 버렸다. 특히 불 위에 올리고 굴 때면 먹으려고 굽고 있으면서도 빨리 먹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로. 특유의 진한 채취를 바라는 건 오징어. 그러고 보니 마르기 전에 오징어는 그렇게 냄새가 강하지 않다. 바닷바람과 햇빛을 적당히 잘 받아 바짝 말라야만 자신의 진한 채취를 갖게 되는 오징어. 혼자만의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는 제일 먼저 이 오징어 사진을 업데이트하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. 그럴까? 지금 자신 또한 자신만의 진한 채취를 갖기 위해 바닷바람과 햇빛의 공격을 견뎌내고 있다는, 아니 견뎌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. 제목 딱딱해져 버린 마음. 잠이 오지 않아 TV 리모컨만 괴롭히다가 그 영화를 다시 만났다. 꽤 오래전에 본 영화고 무척 재밌게 봤던 영화라 또 보고 싶어졌다.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. 왜 나는 이 영화를 재밌었다 기억하고 있었지? 주인공의 남녀의 유치찬란한 사랑 노래가 전혀 공감이 안 돼서 결국 TV를 꺼버리고 다시 잠을 청하려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. 왜 나는 이 영화를 재밌었다 기억하고 있었지? 그러다 문득 떠오른 한 사람. 혹시 그래서였나?
그 사람 같이 봤던 영화라. 나 또한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전찰리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상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슴 떨려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랬던 아이였길래 그 영화 재미있었던 걸까? 그러고 보니 요즘에 나는 사랑 이야기들에 좀처럼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다. 이 노래 가사 참 좋네. 예전에 귀에 들어오는 노래말도 참 많았는데 요즘엔 그러지 않고 예전에 가슴 떨려하여 혹은 가슴 아파하며 보는 드라마나 영화도 참 많았었는데 요즘엔 다 싱쿵둥. 그저 좋은 노래가, 좋은 드라마가, 좋은 영화가 요즘엔 별로 없다.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게 아니었던 걸까? 갑자기 어떤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른다. 마음이 아파요. 근데 계속 아프고 싶어요. 사랑에 빠져 가슴 아파하던 주인공의 대사. 그러고 보니 이런 시도 있다. 내 고통의 달콤함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. 갑자기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버린 건 아닐까 싶어서 좀 슬퍼진다. 심장이 딱딱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. 어떤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울먹이던 대사. 그녀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며 나도 따라 울컥했던 기억. 나 또한 심장이 딱딱해져 버리길 바랐던 기억. 하지만 그녀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. 아니, 포기하지 못했다. 사랑은 그런 거니까. 너무 좋아서 계속 하고 싶기도 하고 너무 아프지만 놓치고 싶지 않기도 한. 아파도 또 하고 싶은 그런 것. 그래서 나는 조금 슬퍼지고 말았다. 너무 딱딱해져 버린 내 마음. 사랑도 그림도 아픔도 품어보지 너무 오래됐구나 싶어서. 넘쳐나는 세상의 사랑 이야기가 어느새 모두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듯 싶어서. 오늘 준비한 거는 이까지 하고요. 내일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.